2024년 12월 3일 밤 회의 관련 사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제가 참여를 해서 묻겠습니다. 인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20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전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에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청구인이 이야기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시 45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피청구인 집무실에는 55분경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국무위원 등이 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통일부 장관 김용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정원장 조태영 순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파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 증인,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7인이었던 것은 맞죠?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에 먼저 온 국무위원과 함께 집무실로 안내돼서 대통령님을 뵌 것은 기억합니다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인 중에서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은 그 당시에 6인 정도 된 것은 맞죠? 7인이 맞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임의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나머지 6인은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각자 연락받은 과정은 잘 모릅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당일 22시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KBS에 생방송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하실 계획이라는 것은 대통령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피청구인이 10시에 생방송이 예약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증인 등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하셨습니다. 당시 집무실과 대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갑 58호증 1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20쪽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자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증인에게 부성찬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는 거 질의를 하자 증인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 있죠? 예.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만류하였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고 또 대외 신인도입니다. 이 두 개가 흔들려 버리면 간단하게 대답해. 그냥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뭐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위원들이나 그 대통령실 실장이나 수석 그 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